예, 안녕하세요. 어, 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 역사에서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성숙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WMA 자료에 따르면 선교사의 수가 2배가 이루어집니다. 2000년에 약 9,000명에 가까운 숫자였고요. 10,000명을 돌파한 해가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10,000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요. 약 8년 만에 2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이 되면 2만 7천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9천 명에서요. 9천 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2000년에 9천 명에서 2015년에 2만 7천 명. 15년 만에 3배로 선교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2016년에서부터 이 선교사의 그 증가 추세가 갑자기 정체로 빠지거나 아니면 정체에 가까운 증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약 4년이 지난 2019년에는 한 1,000명 정도가 늘어난 28,00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1,000명이 늘어났으니까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선교사 증가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시기에 관련해 가지고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그 소속 선교단체들입니다. 교단 선교부대 초교파 선교회라고 했을 때 2006년까지는 선교단체 소속의 선교사들의 숫자가 증가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교사의 64.6%가 2006년도입니다. 전체 선교사의 64.6%가 초교파 선교회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요, 초교파 선교단체의 수가 59%, 그리고 2019년에는 5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06년까지는 교단 선교사의 숫자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이 됐을 때는 초교파 선교단체에 소속한 선교사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다시 초교파 선교단체에 소속한 선교사의 수는 줄어들고요. 교단 선교회에 소속한 숫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교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비율이 많은 것인데, 그 목회자들이 기왕이면 교단 선교부에 소속하는 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선교 사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흥미로운 것은 선교 연구의 기회가 확대가 됩니다. 팽창기에서는 선교 대학원들이 만들어지고요.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성숙기에 이르면요, 선교학 학술지가 안정적으로 발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000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KMQ가 2005년도에 발간이 되기 시작했고요. 선교 타임스가 2004년도에 창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방개척 선교 저널이 2005년도에 발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연구를 하더라도 게재가 되고 출간이 돼야지만 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독자들이 읽어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의 기회가 확대된 것,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선교계의 이슈를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성숙기의 특징은요, 제가 따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국 교회가 이슬람과 갈등을 빚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역사적 일들이지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김선일 씨가 가나무역 직원으로 2004년도 6월 달에 이라크 바그다드로 가게 됩니다. 간지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납치돼서 피살된 것이죠. 그리고 죽기 전에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을 했었는데 파병한 이라크에 있는 한국군들을 철수해라, 이러한 요구를 하면서 이 김선일 씨를 억류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한 3년 지난 다음에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2007년입니다. 2007년 7월 13일에 한 2주 정도의 일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그때 이 팀이 탈리반에게 피납이 됩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약 한 달 반 정도의 아주 끔찍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한 명의 목회자와 한 명의 청년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2014년이었나요? 진천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성지순례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그때 폭탄 테러범이 이 버스를 덮치죠. 그래가지고 4분이 돌아가시고요. 12분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에도 그 사건은 이집트 내부 정치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축출되었던 무르시 대통령 공판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이 폭탄 테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다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 내지는 그 해당 나라 국내 정치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근데 우리가 이것에 주목할 이유는 이전과는 다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무슬림들에게 타겟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무슬림들에게 타겟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의 수쿠크라고 하는 그 법안이 세워지려고 그러다가 그게 무산이 되었던 거, 할랄 공장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그것이 무산된 거, 또 우리나라의 이주민 내지는 난민들이, 무슬림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장년 선교사의 등장입니다. 경력 선교사이고요. 그리고 실버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시니어 선교사로 부르고요. 어떤 분은 실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실버 선교사라고 부르는 분들은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간 경력 선교사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뛰는 선교사들을 실버 선교사라고 부르기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뛰는 당사자들은 시니어 선교사라고 말하기를 선호합니다. 시니어나 실버나 그 나이에 그 방점이 있어 있기는 한데, 근데 시니어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경력이 있고 윗사람의 같은 그런 어감이 있고요. 실버는 흰머리가 있다 보니까 기존 선교사님들은 그 자기 윗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맥락에서 실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뛰시는 분들은 나 흰머리 강조하는 거야, 그거보다는 시니어가 낫지 않나 해가지고 시니어 선교사 이걸 선호하는데요. 2007년부터 시니어 선교 한국대가 개최가 되었고요. 평균 1000명이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년 선교사들, 저는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장년을 선호하는데요. 장년 선교사들이 지금 비어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 선교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참 귀한 거고요. 그 귀한 사역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참 보기 좋은데요. 근데 이 장년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또한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문화 적응이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체력이 약하고요. 또 언어 습도 좀 늦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3가지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동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